글로벌 시대 대한민국 청춘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취준생을 위한 등급업 영어특강. 취업준비생을 위한 등급업 영어특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마지막 관문, 취업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면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절대로 이것만큼은 해서는 안 되는 질문 3가지를 오늘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물론 이해는 갑니다. 1년에 한두 군데 취업 빙하기 속에서 지원하시는 게 아니라 수십 군데, 많게는 수백 군데 지원을 하실 거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서 일일이 정보를 찾지 못하는 여러분의 사정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이 정도를 질문하는 거 봐서는 이 사람은 최소한의 성의가 없구나라고 느껴지는 질문들이 있다고 합니다.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라는 겁니다. 직무에 대해서 소개를 한 공고만 자세히 한 번만 읽어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되겠죠. 두 번째는요. 합격자 발표는 언제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언제부터 일하게 됩니까? 라는 질문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이나마 성의 있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직무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산업군에 대해서 알고 가시는 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뉴스 자료만 찾아봐도 자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공부하시면 되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뉴스가 별로 없죠. 이럴 경우에는 그 산업군이 보는 커뮤니티나 신문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많은 정보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영어특강 두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슬학생 주변에 취업준비생들 면접 이제 가잖아요. 근데 정보 많이 안 가지고 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떤 경우 그럴까요? 이게 취업생 신분이 장기화되면서 이제 찾아볼 열정도 없고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지원을 하는데 그렇다고 또 다 일일이 찾아볼 열정은 없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열정이 없으면 차라리 그냥 자기 기준에 맞고 그런 좀 부합한 회사를 찾아서 거기에 집중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그 부분을 간과했네요. 시간이 없어서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열정이 떨어져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맞아요. 규리 학생이 볼 때는 어떤가요? 그 기업이나 그 해당 업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면접 준비하고 거기에 가는 걸 일명 묻지마 지원이라고 그렇죠. 하던데 맞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가면은 면접관들 눈에는 그게 다 보일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열정도 없고 앞서 말했듯이 열정도 없고 우리 기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여러 번의 도전과 실패에 대해서 좀 힘들겠지만 그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어떤 좀 기본적인 정보라던가 조금이라도 그런 노력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리 동의합니다. 생각해도. 맞아요. 우리도 사람 보면 어느 정도 읽힐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수많은 지원자들을 보는 우리 인사 담당자들은 더 잘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의 성의는 보이면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얼마나 지쳤으면 기본적인 정보도 없이 임할까라는 생각이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 저희가 좀 위로해 드리겠습니다. 취준생을 위한 등급업 영어특강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어 스나이퍼 한덕현 교수님의 강의 박수로 청해 듣죠. 네, 안녕하십니까. 한덕현입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 공무원 영어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하루에 여러분 한 가지씩 해서 우리 공무원 영어 어떻게 준비하셔야 될지 그 유형과 더불어서 공부 방법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날은 여러분에게 문법을 말씀드렸었죠. 문법을 말씀드렸었고 두 번째는 영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어휘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어휘가 이제 궁극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득점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글을 보는데 가장 기본이 되면서 동시에 나중에 고득점으로 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 어휘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휘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말이죠. 따라서 지금 이제 공무원 준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신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수준에 맞게끔 출발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은 전제고요. 그것은 전제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하나씩 밟아서 올라가 주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또 다른 유형으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는 유형,
제가 이제 두 문제 나온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이제 그 앞서 여러분들 조금 두 문제씩 못 본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자, 수거가 이제 두 문제 또 이렇게 출제됩니다. 수거가 두 문제가 나오는데요. 일단은 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어휘를 봤었던 것처럼요. 모르면은 뭐 아무 소용이 없는 상황이 또 돼버리는 것이기도 하지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수거라는 거를 그 이제 크게 우리가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조금 아까 이제 여러분 앞에서 보셨던 것과 같은 자, 이와 같이 해서 이제 우리가 동사가 이렇게 들어간 거죠. 지금 ing가 들어갔습니다만 뭐 동사가 포함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동사가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사 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것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동사 구가 나오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동사과는 조금 약간 다른 우리가 흔히 관용편이라고 일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참 우리 공무원 영어 20문제인데요. 참 다 나옵니다. 세상에 온갖 것이 다 나옵니다. 진짜 다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자, 재밌는 문제 하나 뭐 드려볼까요? 그 예전에 그 지방직 그 대구에서 한번 출제됐었던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 지방마다 따로 봤었죠. 전부 다. 요즘은 이제 모아서 한번 지방직이다 해서 같이 보지만은 옛날에 뭐 대구, 뭐 부산 전부 다 따로 봤었습니다. 날짜도 다 달랐었고요. 그래서 만일에 마음만 먹으면 1년 12달 전부로 다닐 수 있었습니다. 주소만 잘 조절을 하면 이제 근데 안 됩니다. 공무원 되실 분 위장 전입하지 마십시오. 자. 이게 나오죠. 히터 무브스라는 이런 표현인데요. 이게 이제 나온 게 원샷하다 그렇게 나왔어요. 원샷하다. 이게 원샷 이게 뭔지 모르시죠? 근데 원샷이 아니라 이건 포금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틀렸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원샷하는 것도 뭐 큰 병에다 원샷하면 그것도 포금이 될 수가 있는 건데 그걸 갖다가 문제를 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참 그 속상하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우리가 이제 테이크 레인 책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요거에 비한다면 상당히 아주 신사다운 문제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테이크 레인 책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책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거는 뭐 우리 그 여기 같이 패널분들 혹시 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야구 좋아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영어에 이제 우리가 관용편이라고 한다면은 그 미국에서 여러분들 인기 있는 게 우리가 보면은 스포츠 가운데서 야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메리칸 풋볼이라고 해서 미식 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야구에서 나온 용어가 굉장히 많죠. 바로 이게 이제 야구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야구에서 나온 용어인데 우리가 이제 그 경기를 보러 갔어요. 야구를 보러 갔는데 비가 옵니다. 근데 야구는 다른 경기와는 다르게 참 그런 거 보면 축구 하시는 분들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 넓은 운동장을 왔다 갔다 하는 거 물론이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야구는 비 오면 안 하죠. 물론 어느 정도 조금만 오면 안 하지만 그러나 조금만 많이 온다 그러면 안 합니다. 그럼 뭐야? 나 비싼 돈 주고 들어왔는데 그럼 안 하면 어쩌란 말이야 그거. 내 돈 내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비가 오게 되면은 그 경기가 취소가 되기 때문에 다음번에 경기를 볼 수 있도록 체크를 발행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어지는 어떤 경기든 가서 이 티켓, 이 체크죠.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가면은 전부 다 이어지는 경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못 보니까 다음에 볼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뒤로 미루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테이크 레인체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와 그리고 이제 좀 아까 보셨던 것 가운데서 이제 가령 아까 보셨던 건 이제 푸드온이라는 게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인데 아마 우리 영어 조금 하신 분들은 그래도 혹시 기억나지 않을까? 혹시 기억나시지 않을까요, 이거요? 푸드온이라는 게 요거는 그럼 반대로 이 테이크 오프라는 요거는 혹시 아시지 않을까? 요거는 벗다죠. 네, 요거는 반대로 입다죠. 자, 그럼 입다 무슨 이벤트를 입어? 이게 또 아니란 말이죠, 이게. 자, 그러면은 이거는 뭐 여러분들 뜻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외우면 되는데 잘 생각하십시오.
저는 항상 우리 친구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내가 지금 만난 이유는 바로 뭐다? 단기 합격을 위한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합격하기 위해서 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러니까 그 빨리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바로 뭐냐? 시험 문제 나오는 것과 안 나오는 것에 대한 명확성.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아. 우리가 영어를 하기 너무나 광범위하다 보니까 말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뭐 우리 시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까지도 굉장히 많은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해서 오히려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건 상당히 많은데 그런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은 상당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것들이 여기에 있어요. 근데 다행히 이런 표현은 제가 기억나십니까? 2015년서부터 좀 바뀌었다 그랬죠? 이상하게 안 나와요, 이게 잘. 잘 안 나와요, 조금. 오히려 나온다 하더라도 조금 더 수월하게 가는 거, 이제 그런 쪽으로 나오는 경우가 꽤 있다란 말입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자, 한번 2016년에 나왔었던 국가직 9급의 문제를 제가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Scratch the surface of란 표현입니다. 스크래치라는 말은 우리가 외래어처럼 많이 쓰잖아요. 뭐 이렇게 그 차 운전하시는 분들 스크래치 났다, 뭐 긁혔다, 뭐 이거. 근데 원래 이제 긁다, 핥히다 이런 얘기잖아. surface는 표면이라는 얘기 말이죠. 자, 우리가 뭐뭐에 어떤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의 겉표면만을 긁어대요. 속까지 들어가 봐야 되는데 속까지 안 들어갔다면 겉에만 긁어댄단 말이야. 그래서 요 뜻이 뭐냐 하면은 피상적으로 다루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요거는 단어만 좀 갖다 놓으면 좀 그래도 유출할 수가 있죠. 요즘은 이렇게 주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나마 조금 더 나아졌다라는 그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뭡니까? 아니 폭음은 뭐고 원샷을 왜 냅니까 이거를? 이게 공무 수행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단지 난이도만 높이려고 그래. 난이도만 높이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걸 뭐 많이 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폭이 좁아졌고요. 요즘은. 그래서 이건 좀 그나마 좀 나아졌다. 자,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뭐 중학교 때라도 배울 수 있는 거고요. 상당히 영어를 시작하면서부터 굉장히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건데 문제는 이것의 뜻이 많다라는 거죠. 자, 이게 자, 그러면 2015년에 국가직 9급에 나왔었던 문제를 제가 하나만 또 말씀드릴게요. 자, 상당히 좀 논란이 됐었던 건데요. 논란이 됐었던 건데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음에 이제 왔었던 목적어가 뭐냐면 이 아이디어라는 게 쫓아왔었죠. 네, 여기 아이디어가 쫓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빈칸이었습니다. 자, 빈칸이었어요. 그래 빈칸에 알맞은 게 뭐냐 이렇게 나왔었어요. 뭐 시시야 뭐 우리가 치고 뭐 부딪히고 이제 그런 건데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디어에 부딪혔다. 그럼 대체로 이것도 좀 연상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떤 생각에 부딪혔다. 그럼 생각이 떠오르다라는 얘기죠. 네, 요놈이 정답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러한 우리가 동사구라고 합니다만 이게 한 가지 뜻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것을 사전을 찾아보면 첫 번째가 우연히 만나다. 그리고 이게 생각이 떠오르다는 조금 저쪽에 가 있어요. 한 세 번째가 네 번째 뜻으로 가 있다란 말입니다. 그럼 이게 또 문제가 뭐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얘기했지만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것에 대한 선이 그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거 선이 명확치가 않아요. 있으면 다 외울 수 있다? 다 외울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시험 문제 나올 게 뭔가라는 부분이 명확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바로 우리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 바로 그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라. 물론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고민은 되시겠죠. 그러나 1년을 더 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낫습니다. 네, 꼭 그 점을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당시 어떤 분은 이걸 갖다가 이제 우연히 만나다 이랬다는 겁니다. 근데 학생은 딱 이거 보고서 아이디어니까 우연히 만나다 아닐 거야. 그래서 제일 먼저 답 아니야 체크했다는 거야. 어느 학생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수업을 듣기로 이렇게 들었는데 그래서 난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그러니까 어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선생님이 이렇게 했더라고.
자, 그러니까 뭐냐, 요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문제 나오는 것에 대한 명확성, 뭐가 나올지를 좀 생각해 줘야 된다는 것,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요걸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은 이러한 관용 표현 중심의 것, 옛날은 보다는 그래도 조금 완화됐기 때문에 요것에 일단은 너무 신경 쓰지 말자. 요거보다는 오히려 요쪽이 더 크다. 제가 이제 어휘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어휘보다는 궁극적으로는 얘가 또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이런 거는 글 볼 때 정확히 알아야지만 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쪽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선은 여기서 뭐 턴이라는 것 자체가 뭐 우리가 돌다란 얘기고 어디로 안으로 돌아섰다라는 얘기고 별로 그렇게 크게 의미로서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올 것은 아니겠고요. 근데 요놈은 좀 나오죠? 요놈은 또 나옵니다. 요놈은 또 나옵니다. do without이라고 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또 둘은 또 하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without은 없이 하다? 아니고요. 없이 지내다란 뜻이죠. 네, 뭐뭐 없이 지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놈은 또 시험 문제 나올 때 우리가 또 시험 문제 우리 공무원 영어사 참 많이 나오는 표현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자, 뭐뭐 없이 지내다라는 표현 가운데서 바로 이런 표현이 시험 문제 있죠. dispense with라는 표현이 진짜 많이 나오죠. 요것도 한번 생각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런 가운데서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거는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입다란 뜻입니다. 근데 입다란 뜻이 있는데 이것이 또 뭐냐? 늘리다라는 뜻도 있어요. 잠깐만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좀 우습게 좀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weight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뭐 몸무게나 체중을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체중을 입었다 무슨 얘기일까요? 살쪘다는 얘기죠. 마음대로 입고 벗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 진짜로. 그럼 아까 벗다가 뭐라 그랬었어요? take off라 그랬었죠. 네, 이건 살 빼다라는 뜻이 되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put on weight라고 하면 살 쪘다라는 얘기고 take off weight라고 한다면 이건 살이 빠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때는 뜻이 뭐냐라고 물으면 얘는 뭐냐? 늘리다, 증가시키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자, 요게 있고요. 또 요놈이 또 무슨 뜻도 있냐면 속이다라는 뜻도 우리 공무원영에 나온 적이 있어요. 야, 이게 푸더니 속이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나왔어요. 사실은 우리는 여러분들 영국식 영어라기보다 미국식 영어란 말이에요. 미국식 영어에서 거의 속이다를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나왔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표정 따위를 짓다라고 할 때 지금 저랑 함께 하셔서 행복하시죠? 그러면 put on a happy face라고 한다면 행복한 표정을 짓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런 의미도 있고 말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뜻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벤트, 어떤 행사 따위를 거행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요걸 물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뜻이 많은데 어떻게 할 거다?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 강의를 듣든 아니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렸을 때 요것을 혼자서 만일에 극복하려고 하는 쉽지 않죠. 그렇다면 제일 좋은 방 만일에 그래도 난 죽어도 혼자 할래 그러면은 기출문제 보십시오. 네. 우리 공무원 영어에서도 이게 사실 영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토익 다르고 뭐 토플 다르고 뭐 수능 다르고 다 다르는 것처럼 거기에서 다뤄지는 게 있어요. 우리 공무원 영어도 거기에서만 다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통해서 요게 공무원 영어에서 요게 나오는구나 라는 그거를 본인 스스로가 터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공부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자, 이 기법이라는 거 아주 굉장히 쉽죠. 우리가 포기하고 그만두는 것을 가리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난이도 자체로는 굉장히 낮은 겁니다. 이거 따진다면 난이도 자체는 뭐 고1 정도 수준 정도밖에 사실 안 될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이런 것을 물었을 때 3번이 정답이다. 특히나 뜻이 많았다. 그 가운데 뭘까? 바로 우리 공무원에서 어떤 의미를 준비해 줘야 되는가. 요걸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네, 해석 못하면 또 끝이라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첫날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드립니다. 정확하게 글 보는 거. 독해 쪽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지난해 나는 뭐예요? 가졌다. 기회를 무슨 기회? 이런 것처럼 이러한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 스태프와 함께 담당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말이야. 뭘 담당하고 있는 요거죠. 아트 이벤트를 행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좀 정확하게 보실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같이 가셔야지 이것만 알고 있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문제 준비할 때 시험 볼 때 제일 가슴 아픈 거 보기는 다 아는데 정답 문제 모르는 거 이게 참 슬픈 일입니다.
근데 참 많아요. 네,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공부 접근할 때 바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습관을 좀 들이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두 문제 나온다 그랬죠? 네, 바로 두 문제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두 번째 또 이 문제도 전 문제 나왔었다. 자, 또 우리 고문 영어에 출제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는 두 개를 줬죠. 문장 두 개를 주고 공통으로 들어가게 또 알맞은 건 뭐냐? 또 이렇게 나왔었단 말이에요. 공통으로 들어가게 알맞은 건 뭐냐? 자, 다시 얘기했지만 이 표현 자체로는 별거 아닙니다. 네, 표현 자체로는 진짜 별거 아닙니다. 정답 미리 말씀드린 정답은 3번입니다. 요건 아마 여러분들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요거는 중2나 아마 3때서부터 아마 나오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은요. 네, 이게 그렇게 나오는 건데요. 혹시 그 처음에 예문을 만일에 만나신다면은 아마 혹시 요런 표현으로 혹시 만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 좀 공부한 친구들은 요 문장을 좀 그래도 많이 아시는 편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립니다만 요게 account for 요겁니다. 제가 일부러 요 예문 드렸는데 혹시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네. 자, 이 동명사 관형 표현이라고 해서 노 대신에 뭘 쓰면 안 된다? 나 쓰면 안 된다. 이 얘기까지 말씀드렸었단 말이에요. 자, 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몸할 수 없다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테이스트라는 건 맛이란 뜻입니다만 사람의 취향을 뜻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취향을 account for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취향을 account for 할 수는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여기서 이거는 설명하다라는 뜻입니다. 네, 설명하다. 그러니까 account for가 설명하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만난 게 account for는 설명하다. 이 뜻이 돼버립니다. 아이고, 자, 그런데 이것이 설명하다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요즘은 요 두 번째 요 의미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현실적인 의미가 바로 요 두 번째 문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대충 25%에서 30%를 우리가 간식, 스낵이라는 것이 25%, 30%를 뭐 한다? 우리말로 한다면은 차지하다라고 하시면 좋습니다. 뭐 사전을 찾으면 책임지다, 담당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해석할 때 그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차지하다라고 하면 가장 좋습니다. 요즘은 이 뜻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자,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할까요? account for, 바로 설명하다의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책임지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처럼 바로 뭐라고요? 차지하다라는 뜻도 있다. 요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미가 여러 가지가 그리고 얘는 뜻을 다 외워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이제 푸던과는 좀 달리 뜻이 많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자, 첫 번째 거 이건 뭘까요? carry 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네, 우리가 보통 carry on도 carry on이지만은 아마 대부분 좀 외우신 분은 carry out이라고 좀 많이 좀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수행하다라는 뜻이죠. 행하다. 이런 얘기고요. 요거는 on의 의미를 조금 살려서 나름대로 계속 지속의 의미를 나타내죠. 지속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아, 많이 나옵니다. 얘는 뭐 글 볼 때도 그렇고 말입니다. figure out입니다. 보통 이해하다로 저 문제 나옵니다. 글 속에서도 이해하다가 되는 것이고요. 간혹가다 이제 계산하다라든지 그런 의미도 좀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figure out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depend on. 자, 요렇게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사실은 좀 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depend on, 네, 그거는 조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 좀 알아두시면 좀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립니다만은, 참, 요거는 여러분들 혹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는 upon이었는데라고 하시면 안 되는데요. 우리가 영어에서 on이든 upon이든 같은 겁니다. on을 쓰시든 upon을 쓰시든 이것은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또 이것도 오해하시면 또 안 되니까. 영어라는 게 사실 그래요. 이렇게 상황이나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옛날에 그 영화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그 국산 영화에서도 once once upon a time이라는 영화 있었죠. 옛날에 이제 그 영화에서 once upon a time in America라고 해서 옛날 옛적에 미국에서라는 얘기인데요. 바로 once upon a time이 옛날 옛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once upon 거기에서 upon은 바꿔 쓰면 안 됩니다. 딱 요때는 on으로 바꿔 쓰면 안 됩니다. 네, 요때는 바꿔 쓰면 안 되는 거고요. 요 경우만 재놓고서는 언제든지 on하고 upon은 바꿔 쓰셔도 관계는 사실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의존하다 이런 표현인데요. 달려있다 이런 겁니다. 워낙 우리 시험에서 많이 나오죠. 뭐 rely on이라든지 이런 표현도 많죠. 우리가 count on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또는 뭐가 있습니까? rest입니다. 이거 T자입니다. 자, rest on이라든지 요것도 여러분들 뭐 요거
아마 여러분들 힌지, 이거 H자입니다. H자가 힌지얼입니다. 요거 뭐 보신 기억이 아마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지난 시간에 제가 그랬었죠. 지금 현재 많이 뽑는 게 우리 공무원 중에 경찰 뭐 그죠? 사회복지가 참 많이 뽑는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경찰 하시고 싶으시면 체력이 좋아야 됩니다. 소방. 소방.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지금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경찰, 소방, 사복입니다. 세 개입니다. 사회복지. 그 세 개입니다. 경찰에서 이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난도가 있죠. 이거는 굉장히 난도가 좀 떨어지는 편인데 말입니다. 이게 나와버렸습니다. 조금 난도가 좀 있죠. 다음번에 여러분 기회 된다면 다음 시간에 제가 여러분 각 직렬별로 간단하게 좀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얘기를 조금 더 말씀드려도 아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한번 기대 한번 해주실래요? 다음 시간에 제가 각 직렬별로 약간의 차이점과 더불어서 여러분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얘기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다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동사구가 자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자체로는 여러분들 보면은 한번 보면은 한 그 중3 전후, 그러니까 중3이나 고1 정도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걸 어떻게 대비하느냐? 여러분들 선에서 쉽지 않습니다만 스스로 해결하고 싶으시다면은 기출 문제를 조금 더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이런 범위를 좁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점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시험 준비해 주시다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만났습니다. 반가웠고요.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는 것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으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한번 찾으셔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누구보다도 단기간에 바로 이 공무원의 꿈을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등급업 영어 특강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자, 끝을 내면서도 면접에 대한 팁을 하나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지요.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면접 유형이 있는데 2대2 면접 아니면 여러 명이 함께하는 토론형 면접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논리성이 고스란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면접 형태이기 때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내가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논리를 내세워야 내가 이기는 거다. 좋은 점수를 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회사 입장에서는 보는 눈이 다르다고 합니다. 회사는 조직 생활이고 어울려서 생각을 하고 의견을 교환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주장도 존중하면서 내 의견을 부드럽게 피력할 수 있는 방법 좀 연구해 보시고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 다시 듣고 싶다, 놓친 부분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들으실 수 있어요.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강의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